특히 이 진역을 오래 살면 신이 돼. 신이야? 신. 신이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고요해진다는 얘기야. 진역 오래 살면. 응? 신이 되는 것 같아. 말을 하면 진역 한 15년, 20년 산 사람들은 신 같아, 신. 말도 차분히 하고 무슨 자기가 신이라 대시도 야 이렇게 갖고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내가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얘기했죠. 우리가 뭐 형님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 얘기를 하고 지금 어제 얘기한 듯이 하고 있어. 15년 전 얘기를. 어떤 놈은 20년 전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가 어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없어 그런 게. 20년 전 얘기를 오늘 뭐 어제 그저께 얘기한다는 거 들은 지 얼마 됐어? 그러면 20년 전이야. 에이 진짜 짜증나게 20년 전 얘기를 여기서 지금 어제 얘기. 아니 교도소에서 20년 전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70 먹은 노인들이 거기서 싸모래 사탕 하나 싸운다고. 떼네 치고받고. 아 사탕 하나요? 사탕 하나 떼네. 진짜로. 자기가 70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잊어먹고 그 이제 그 자기 정량 차치했다고. 사탕 하나 야 그거 내 건데. 그래 둘이 치고받아 70 먹은 노인들이. 그래 나중에 이제 교도관 들어가고 이제 왜 싸운 거야 그러면 사탕 하나 떼네. 형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저것들 씨발 뒤지도 않아 꼰대들 저것들 이 방망 흐리게 하고 저 빵제비들 저도 빵 살면서 저도 빵 재면서 요건 또 지가 제일 이게 이제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야 그 안에서는. 건빵 하나 갖고도 싸워요. 건빵 하나 갖고도 머리끝에 자꾸 눈탱이 받고 이빨 부러지고 그래. 건빵 하나 갖고 밖에서는 너 먹어 같이 주지. 거기서는 내 거 뭐 홀랑 입 생기지 찢어 입 그냥 내놔 이 새끼하고 진짜로 그 정도야. 지금이니까 이제 뭐 먹을 것도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쥐 잡아 먹고 비둘기 잡아 먹고 고양이 잡아 먹는 건 허다 아니니까. 아 진짜 거기 안에서 그런 거 잡아먹어.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는 고기가 없잖아. 이제 그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첩씩 줘 돼지고기를. 그럼 돼지고기도 한 첩씩 주는 걸 그거 뭐 한 첩씩 제대로 나와? 소지 새끼들이 오면서 손톱으로 툭 떼갖고 막 떼갖고 떨어뜨려 놓고. 그래갖고 범치게 먹고 사는 거야. 그럼 비계만 줘. 비계도 그 꼬치 딱 한 점 주는데 그걸 찍어 먹으면 세상에서 그 맛이 없어. 맛있어요. 아이 그 돼지 5마리 먹을 것 같아 갖다 줘. 그거 한참 먹고 나면. 그래서 서로가 그걸 나눠주면서 보는 거야. 큰 거 있나? 어디 큰 점 하나 있나? 그래 좀 심좀 있는 애들은 큰 거 하나 주지. 만한 거. 그럼 이제 침 없는 놈은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치라고 잘라. 그것도 또 자르면 뚝 떨어지면 벽에만 남아. 달라스를 못해. 그 잘라진 거 저거 이 새끼가 가이 새끼야 그냥. 실정이 그런 주인데 지금이야 이제 뭐 고깃국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게 현실이었다고요. 그 교도소 수감 중에 그 좀 정관계 인물 그 범털이라는 인간들 만나본 적 많죠. 나는 내가 그 기억에 나는 인간들. 옛날에 내가 이제 이제 5년 받아갖고 살 때 영등포에 살 때인데 그때 막 긴급 조치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둑도 그 유 의원 막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긴급 조치로 그 사람들 범털들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안 건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서울 대학생들 오면 걔들은 안 건드는 걔들한테 화푸는 이 마개비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야. 아, 걔들을 못 못 건드리니까. 건드니까. 마개비. 이른바 이제 교도관을 마개비라고 그러는데. 우리 용어로 이제 마개비라고 해요. 교도관은. 아 그러니까 이제 마개비가 그 도깨비 그건 마개비인 거예요? 모르겠어. 그 마개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악마 뭐 이런. 뭐야, 우리 이제 이 진영 용어로 이제 이 교도관들이 저희 마개비 새끼 막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그 긴급 조치 위반이라든지 학생 운동하다 들어온 아이들은 못 건드리니까 네. 그 스트레스를 이제 일반 그 재수자들한테 푼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심심해 지나가다가 해도 뭐 그냥 말도 안 붙여. 그냥 심심하면 때리고 가. 교도관이 교도관이 심심하면 때리고. 교도관이 때리면 되나 수용자를 이유 없이? 아휴. 아까 이렇게 딱 교수님 물어봤던 게 딱 왔던 것 같은데 그 학생운동 이제 그 정책에 이제 들어왔다고 범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있어요? 같이 혼거실에 있나? 홍보는 안 해요. 걔들은 따로 하지. 이렇게 있는데 홍보를 안 시켜. 그러면 이제 그러고 걔들이 저녁에 막 뭐 정권 물러날 하잖아. 걔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또 도둑놈들이야 우리. 거기는 사기꾼이고 뭐 강간범 없어. 그 이제 그 교도관들이 부르는 통칭이 딱 하나 있어. 얘이 도둑놈들아. 다 털어서
통으로. 통으로. 일단 무조건 뭐 교수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거기 들어오면 도둑놈이야 무조건. 이제 걔들이 이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재수자들이야. 그렇지 무식하잖아. 무식하잖아. 그럼 이제 때리고. 시끄러워서 저녁에 막 예, 노래 부르고. 창편 막 따따따따 잠 못 자. 걔들 때문에. 그럼 교도관들이 시켜. 야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조용히 좀. 쟤들이랑 말 한마디 하면 저기. 우리가 이제 그래 또 잘 보여야 하니까 하기 싫지만은 야 이 새끼들아 잠 좀 자. 그러면 조용히. 아니 뭔가 물리는 관계들 같아요. 그렇지. 이제 그러면 야 이 새끼들아 잠 좀 자자. 우리는 내일 일 나가야 돼. 사람들아. 자 그만하고. 그럼 조용히. 그럼 일부러 그 교도관들 우리를 시키는 거야. 그래도 그 옆방은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야 조용히 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얼마 진짜 저녁에 진짜 그러면 저녁에 한 몇 시간만 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알았어. 막 계속 하면 이제 교도관들 좀 얘기 좀 해줘.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힘이 있어. 이건 뭐 완전히 짜고 다 하는 거네. 그러면 거기서는 운동하는 학생한테도 몇 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고. 그래. 교도관들이 또 시끄러우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자기들 좀 편하게 있고. 할수 참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참. 그 당시 그럴 수가 없어. 뭐 걔들은 왜 우리한테 그냥 뭐 찍소리 안 하니까 워낙 무식하잖아. 뭐 욕이 필요. 그뭐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때 조용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도관들이 좋아하지. 지네 근무석에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시끄러우면 난리 나거든. 뭐 교도수장 불러놔, 보안과장 불러놔라, 뭐 누구 불러놔라, 뭐 전국 인원 다 불러놔래. 걔들 요구 조건은. 그러니까 이제 편하려면 우리 협조를 얻지 교도관. 야 소리 좀 질러 그만하라 그러면. 야 그만 좀 하자. 사람들아 좀 잠 좀 자자.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전국구 애들 그 자주 만나나 그 안에서? 거의 다 만나죠. 이제 교도소 이제 범죄의 전장 같은 거 하면 뭐 한 방에 20명인데 깡패가 17명이야. 깡패가. 그때 소탕하고 소탕. 들어올 때 막 전국 각지에서 뭐 그러면 배차장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전국 다 들어오니까 뭐. 그러면 그 난 세님이 와갖고 다 해야 돼. 뺑기 동화하고 방닦기하고 다 해야 돼. 17명 제외하고 그 3, 4명이 일반 재수자가 그러면 내가 이제 야 너도 해 이 새끼야. 3명이 뭘 힘드니까 너도 해. 이제 밑에 막내들한테 해. 이제 걔들은 이제 뭐 우리 형님도 수발이 들러온 걸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지. 그때는 뭐 다 깡패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서열은 분명하지. 있죠.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A파, B파가 있는데도 그 안에서 모이면 그렇죠. 다 그래도 서열을 따지나? 따지죠. 예를 들어서 저쪽 조직이라도 서열이 있으니까. 내가 진역을 살아. 내가 이제 저기서 딱 하는데 형님이 들어왔어. 복준 형님이. 야 복준 형님 들어왔어. 그래? 그럼 이제 문 딱 운동 때 문 떼고 인사 좀. 형님 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또 인사시켜 또. 뭐 얘는 어디 식구, 너는 어디 식구. 그러면 이제 형님이 뭐 인사하고. 그럼 이제 뭐 적경 갈 때 형님 적경 갔다 오겠습니다. 운동 갈 때 형님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 보고를 다 하지 이제. 또 그 보고를 하고 댕겨? 그러면 참나. 형님 다녀왔습니다. 적견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다 하고 다녀야지. 이제 형님이시니까 복중 형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들어왔던 그 중요 범죄자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어땠어요? 그들은? 참 진짜 이러면 너는 진역 살만 한 놈도 있고, 너는 참 진역 살도 안 된 놈이 있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진역을 같이 살다 보면은 참 저놈은 진역 안 들어올 놈인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들 이렇게 물어보면 쟤 뭐니? 그러면 살인이야. 살인? 살인 뭐 진짜 이 하는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살인 애들이 살인범이라고 안 써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착한 애들 진짜 착해. 근데 진짜 오리지널 살인범 이렇게 좀 하는 애들은 아 너는 진짜 살인할 만하다. 우리가 봐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살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제 여기서 징벌 먹고 이제 한번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갔는데 그럼 누구야 그 지금 청송에 있는 놈 지금 대구에 있지 그 도망간 놈 그 누구죠 그럼 이름 저기, 신창원이 신창원이 이제 내가 부산에 가서 신창원이가 이제 타로 했었잖아요 부산에서 그 새끼 타로 가는 바에 진역 아주 개뜬금 쌌어요 가고 아니 왜요? 예 우리가 이제 왈왈이들은 그래도 진역에서 왈왈이들은 문을 따고 밖에서 운동도 하고 이제 밤새 뭐 왈왈이들? 예.
이제 거기서 잘 나갈 때 좀 거들먹거리는 걸 이제 왈왈이라고 그러는데 걔들 왈왈이를 하지. 그러면 이제 문도 따갖고 막 운동도 막 몇 타임 하고 그러는데 아 이 새끼 도망가나 하면 가니까 막 꼽살려갖고 이거 꽉 잡혀서 하는 거야.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나오지를 못하게 탈옥 사건이 났으니까 그것도 또 내가 들었는데 바로 옆방에서 해버렸네. 아. 그러니 얼마나 꼽살겠어. 신창원이를 만나본 건 아니네. 심창환은 내가 걔를 밖에 있을 때 봤어요. 우리 동생 친구야 그림이. 근데 걔가 진짜 운동 같은 거 잘했거든요. 밖에서도 걔. 근데 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니 난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도둑질 잘할 줄 몰랐지. 그때 알았으면 내가 걔 옆에 있었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도둑놈은 되면 안 되지. 아니. 좀 내가 받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걔 옆에 있었으면 많이 훔쳐왔으니까. 예를 들자는 얘기지. 그렇게 유명한 도둑놈이었으면. 근데 알고 보니까 아 얘가 그냥 훌륭한 도둑놈이네. 그렇게 많이 훔치고. 언젠가 신창원이를 한번 우리도 다뤄야 되는데 진짜 근데- 신출귀몰하는 놈이지. 근데 참 이게 내가 그놈들 밖에서 보고 이제 진역에서 2번인가 한번 봤는데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게 야 감춰놓은 거 맞냐? 그럼 걔들 진짜 감춰놓은 게 많아요. 걔들은 훔친 거를 감춰놓은 게 감춰놓은 게 경찰에서 절대 안 물잖아. 압수되는 걸. 특히 걔네들은 존일시키는 게 여자들이야. 이 도둑놈들은 이 도선생들은 여자를 존일을 시켜. 별걸 걔네들 사는 데가 뭐 도둑놈들 갔잖아요. 사는데 이 도둑놈 양상장구라 하죠. 이제. 양상군자. 양상군자라 하지. 걔네들 약간 좀 높이 잡고요. 걔네들. 그런데 그놈들을 이렇게 가잖아. 집에 없는 물건이 다 없어. 뭐 카메라, 냉장고, TV도 좋은 건 다 있어. 다 훔쳐온 거죠. 그렇죠. 그냥 차떼기로 이 새끼들 훔쳐와. 그냥 갖다가 찍어갖고 이 얘기하니까 하면서 한번 내가 연천인가 어디 갔다 오는데 한 여름인가 가을쯤 돼가는데 아니 이제 그 차를 쫙 타고 오는데 누가 그 곡식을 막 건넌 거예요. 밤에? 예, 건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도선생이야. 내가 봐도 내 직감에 솔직히 나이도 저런 새끼가 이 농사 짓고 나였어. 그래서 내가 가다가 멈춰갖고 너 도선생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 도선생이지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너 도둑놈이지 이 새끼야. 그때 예? 너 맞지? 네가 이 새끼 이거 남 걸 왜 걷어? 어? 근데 이 새끼 따오더니 나 이거 팔아갖고 같이 한번 응? 돈 얼마 주겠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농사지를 팔을 막 어떻게 해? 그냥 너 그냥 나 돈부터 먼저 줘 그럼 네가 팔든지 마음대로 하고. 20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주더라고.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거는 이제 농사 진 건데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집주인한테 아저씨 저거 저 누구네 거야? 그 옆집 거래. 저 도둑놈이 저거. 저 도둑놈이. 그래서 줘봐요. 저 새끼 지금 실끄는 게 저기 도둑놈이에요. 저거 저 자식 아니에요. 나 때려 20만 원 주면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근데 진짜 거짓말이라. 가갖고 그 아저씨가 잡아갖고 불러냈어. 그 아저씨를 그 옆집 아저씨. 이 새끼 도둑놈이에요. 이거. 아저씨 실끄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고 안 한다면 막 욕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경찰 불렀어? 아저씨한테 얘기해. 너 신고는 안 했잖아, 엄마. 난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야, 하여튼 20만 원 내가 잘 쓸게. 그래서 내가 운 적도 있어요. 연탄 뭐 있어 거기. 도둑놈은 그래도 된다.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강간범 도둑놈. 도둑놈들, 사기범. 사기범들. 이런 애들은 진역을 살아도 된다.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판을 미리 한다며. 죄명 딱 듣고. 그렇죠. 거의 오차가 없다면서. 거의 뭐 99.9% 판결 다 내린다며. 판결 딱 내려. 너 강간 너 어떻게 했어? 강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들어보면 너 1년 6월이야. 틀리고 1년 6월. 정확하게 와. 그래. 너는 한 3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3년 구형 3년 나오면 2년 정도 찍힐 거야. 정확해요. 거의 뭐 오차가 없어. 오차 틀려봤자 1, 2개월이야. 거기서 미리 재판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재판을 만들어. 검사 구형 놔. 아, 자기들끼리 검사 구형 검사 있고 판사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면 변호사 변론해봐. 우리 이제 친구니까 그럼 뭐 이 피고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뭐 맨 그 얘기야. 뭐 어렸을 때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듣지도 않은 얘기 하는 거예요. 판사 그걸 들어요? 안 들어? 맞아. 다 환경 환경 다 얘기. 더럽게 사는 거지 뭐. 환경 다 들었겠어. 그런데
보면은 검사 구형 놔 그러면 이 피고인은 저에서 뭐 재질이 안 좋고요. 똑같이 검사처럼 하는 거야 말로. 그러면 뭐 2년 6월에 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판사 이제 하는 거 피고인 뭐 반성문도 많이 쓰고 반성하는 기분도 있고 어렸을 때 많은 참작을 하였고 그래서 징역 1년 후에 처한다면 정확히 그 다음에 재판 가서 받아 1년을 받아갖고 와요. 미리 예비 재판 끝나면 딱 끝나면 틀림없어. 그럼 그 예비 재판이 본 재판만큼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중요하지. 왜냐면 그들끼리는 그 정확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초짜들은 들어오면은 덜덜 떨잖아. 자기가 몇 년 받을까.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어봐. 뭐냐? 그럼 제목이 뭐야? 뭐 무기 들었어? 네, 너 3조 1량. 응? 야간 3조 1량. 최하징역 1년 6월. 구형이 하고 나서 뭐 벌금 먹고 너는 누범 기간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누범. 정가부터 다 조회하고 그래, 이제. 너 초범이지. 너는 집행유예 걱정하지 마. 다 가라. 그래도 그래도 이제 애들이 떤다고. 왜 처음이니까. 뭐 어떤 놈은 우리가 이제 겁을 줘. 한 3년 살아야지 새끼야. 3년 살 거니까 0.5 좀 많이 넣어. 여기서 많이 넣고 너 나중에 우리 만나면 너 잘해줄게. 근데 쪼르니까 막 한다고.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면 진짜 저 얼마나 살아. 그래서 나가 이 새끼야. 신경 쓰지 말고. 재판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합의 봤지? 그럼 나가. 신경 쓰지 마. 변호사 할 필요 없어. 나가. 그래도 이제 걔들 무서우니까 변호사 한다고. 엠마 변호사 그 사봤자 그 돈만 버리는 거야. 너 그냥 안 있어도 나가. 진짜 그냥 나가. 지금은 이제 재판 받으면 법원에서 바로 내보내잖아요. 옛날에는 방에 들어왔다. 맞아, 들어왔다 나가서 저녁에 나갔지. 저녁에 맞아. 이제 석방 지휘서가 떨어지면 그때 따낸다고. 맞아.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막 징역 10년씩 받는 애들은 그 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걸 미제 방지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가서 연락하라고 깨알만 이렇게 적어줘. 맞아요. 그때 이렇게 해갖고 연락 좀 취하고 연락 취하고 갖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재판 받으면 바로 나가버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찍혀갖고 너 뭐 몇 년 받았으니까 1년 6월에 3년 받았으니까 봤지? 똑같잖아 새끼야. 그냥 좋아서 입주자지. 그것도 어느 날 면회 갔다 오면 그럼 또 들어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값은 못 떼먹는다고. 국가 회사가. 나 오늘 용어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가 너무 많아. 엄마 예산값이나 까고 들어오지. 예산값도 못 까고 들어왔어? 집행유예를 지금 국가 예산값. 국가 예산값이라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담배 피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없었는데 범탈 때 필름들은 다 피고 못 피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제 사실 이게 이 담배라는 자체가 뭐 강아지라고 그러지, 강아지. 거기 그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면 한 까치에 10,000원이야. 담배 한 까치에. 거기 내부에서 거래되는 그냥 금액. 5,000원 한 까치에. 그럼 이제 범털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범털들 돈을 쏘라 그래. 담배 피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옆에다 빵장 옆에 앉혀놓고 살살 꼬시는 거야. 얼마 싸? 담배 피고 싶지 않아요? 담배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펴. 그래서 밖에서 돈 싸갖고 이렇게 넣어라 그러면 넣어갖고 뭐 별의별 다 돌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 이제 이 교도소에서는 담배가 막 그렇게 밀거래되지는 않겠지 지금은. 지금은 이제 나는 담배를 끊었어요. 글쎄 담배를 끊었더라고. 네, 난 깜짝 놀랐어. 나는 담배를 말이 돼? 옛날에는 말이 돼. 난 진역 가면 담배를 폈어. 쪽팔리니까. 쪽팔리니까 오히려 피고. 가다 오세우려고 담배를 피고 밖에는 끊고. 거기서 딴 거 없어. 제일 잘 나가는 놈이 담배 피는 놈이야. 뭐 우리나라 이미 오야봉 나발이고 필요 없어. 담배만 가 있으면 오야봉이야. 진역에서는 그 당시. 지금도 이제 담배만 갖고 있으면 잘 나가지. 밖에서 못 나가는 필요 없어. 거기서 담배만 갖고 있으면 오야봉이야. 아무리 잘 나가는데 담배 없으면 야 오야 한 까치 뭐 어떻게 좀만 말아줘라 그러면 이제 그냥 별도 도시락 말아준다지. 야 도시락 하나 던져줘 그러면 이제 말아서 김밥 하나 말아줘라 그러면 신문지에다 말아갖고 주고. 원래 그 모범수들 밖에 사형 나와가지고 그 일하는데 논밭에다가 그 논두렁에다가 숨겨놓은 거 내가 많이 찾았는데. 아니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이 후장 단발 해갖고 싹 뒤지니까 후장에다 박아갖고. 아이. 저 후장이 뭐예요? 저 지금. 똥꼬녀 후장이라는 거예요. 그 짓들을 했어. 그래서 원래 그
유치장에 입감할 때 우리가 그 옷 벗기고 이렇게 오리걸음 좀 시켰다고. 옛날에는 저 교수 들어가면 신입식이라고 해갖고 교도관들 옷을 다 벗겨.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니까 이제 이 엑스레이로 하지. 지금은 엑스레이로 옛날에는 다 깠어. 똥구멍 다 네, 까고 맞아. 머리 다 털고 이빨 다 뜯기고. 지금은 엑스레이로 다 보잖아. 엑스레이로. 네. 이제 지금은 일부러 다 눈으로 육안 감시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쭉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쭉 들어오면 한 5명 있어. 그럼 5명씩 홀랑 벗고 팬티 내려 그냥 딱 벗어. 고개 숙여 그러면 쫙 다 보는 거. 뭐 숨어 있나. 후장 검사하는 거죠. 그럼 뭐 그게 보여? 후장 쪽에 들어가 있는 담배가? 어떤 놈들은 진짜 교도관들 어떤 놈은 까봐. 뭐 이렇게 쏘. 응? 그럼 진짜 저런 새끼는 방구를 한번 확 껴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진짜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일들이 막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천지 차이예요. 여기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당시는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지. 2번 다시 갈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있잖아. 그 진역 가면 그 우리 어머니가 하더라고. 산지옥이라고. 어머니가 산지옥이지. 우리 어머니는 나 때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면회 다니라고 이 전국적으로. 맞아. 교도소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면담할 때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제 범죄자 저도 이제 주로 강간 뭐 살인 이런 진짜 다시는 들어가기 싫어서 칼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를 너무 다시 들어가기 싫으니까 자기가 신고당할까봐.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나는 내가 생각은 그래요. 젊었을 때 경험으로 한 번은 잘 푸는 걸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사람이 제일 후회할 때가 언제 앉아요? 초범이 들어가서 한 달 반. 이 사이에 이 사람을 살리고 내보내잖아요. 이 사람 절대 안 들어와. 이때 내보내면 세상이 무슨 일을 다 할 것 같고 밖에서 여기를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데 그 달이 지나가고 고참이 되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잊어먹어. 그 참 마음을 가졌던 걸. 진짜로. 이때 내보내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죽어도 여기 들어와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수감돼 가지고 한두 달 정도. 예, 한 달 쫙. 그때가 제일 후회스럽고 나 신입 안 들어왔을 때 고달프고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시달리고 하니까 그냥 그 안에 갇혀갖고 그냥 진짜로 막 이때 내보내면 제일 오만큼 앉을 것 같아. 나 이때 내보내주면 이제 평생을 홀랑 벗고 뛰어가라면 뛰어갈 것 같아. 집에까지. 무기수리 하는 말이야. 여기서 그냥 겨가서 집에까지 가라면 그냥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겨간다고 내보내준다면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안 그렇다. 세월이 가면 이제 거기에 적응이 돼 버린 거야. 적응이. 적응이 되니까 이제 씨발 이거 교도소 저도 아니네. 살다 보니까 이런 이거 지가 고참 두고 애들 부려먹고 이게 편하거든. 뭐 양치자면 치수 다 갖다 대. 응? 세수하면 수건 딱 앞에서 대기해줘. 양발 빨아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씨발 징역 줬도 아니. 근데 초짜들은 이제 청에 들어가면 그 고달픔. 사형수들하고는 어떻게 지냈어요? 사형수들. 우리 이제 그 밑에 동생도 지금 사형을 받고 내 의형점에 옛날에 그 조직으로 있던 동생이 지금 15년째 살고 있어요. 저 형님도 아실 거예요. 의정부하고 누군지 알겠어. 예, 그래고 이번에 이거 외국에서 그랬는데 우 때문에 내가 곤욕 치렀어. 근데 내가 이제 내 동생도 지금 이제 사형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15년째 살고 있는데 참 이게 사형스럽게 이제 같은 옆방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이제 수갑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채워 수갑을 옛날에는 혁수증이라고 채워요. 사형수더라고 징역 15년 넘는 10년 넘으면 혁수증이라고 이렇게 채우고 다닌다고 이렇게 수갑을 항상 채워갖고 다녀. 밥 먹을 때도 안 풀어줘. 이게 안 채워진다고. 그럼 이제 그 애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악다구리 쓰고 자기 어차피 사형당할 거니까 막 그냥 막 살아요. 막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그걸 돌아가더라고. 몇 년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면 사람이 참 착해져 있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근데 이제 걔들은 이제 사실 뭐 지금까지 아무래도 사형이 이제 폐지됐으니까 근데 걔들이 제일 무서운 게 아침에 문 따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내가 가야 될까봐. 가야 될까봐 제일 무서운 게 어느 날에 한번 근데 그 사형 있는 날은 이 문을 안 따 출력을 안 시켜요. 공장 같은 걸. 아예 못 나가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날은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응? 이제 오늘 사형이 있구나.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한번 살 때인데 그 뭐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큰데 아침에 이제 쑥 나가면서 복도를 나가면서 성경 찬송가라는가 하늘 가는 밝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노래가 또 그렇게 슬픈 노래는 처음 들어봤네. 천상가래. 나는 사형 집행 가는 사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본인이 본인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딱 가는데 난 이 느낌으로 와. 이 사람이 알구나. 자기가 사형장 끌려가는 걸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이게 복도로 걸어가면서 하는데 노래가 그렇게 그 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지 나는 뭐 기독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심정이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심정이 어떨까 끌려가는 심장이 자기가 지금 바로 지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방인데도 그런 느낌으로 안 하면 자기들이 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 관련된 거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형을 정말 유영철이 같이 정남규 같이 세상의 악마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 주고 밥 줘야 되냐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줘야지 뭐 어떻게 안 줄 수 없잖아. 굶어 죽여? 그러니까 우리 아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범죄자들의 입장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영철이나 정남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 20명을 죽였어. 근데, 그것도 사람을 토막내 가지고 그렇죠. 유기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 저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나는 왜 그러면 강도나 이런 거 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철칙이 있다고. 내가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다.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가차없이 할 때는 이건 해야 한다. 난 그런 걸 갖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깡패고 건달이면 건달다워야 하고 도선생은 도선생다워야 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깡패라고 해서 다 깡패가 아니고 건달 다 깡패가 이런 얘기죠. 그만큼 내가 아까 여기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 형사라고 형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 않을 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간 거고 가지 않. 그 길을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가요. 그래서 사람이 나는 내가 여기 형님 알지만 나는 한글을 몰라요. 한글 몰라도 한문은 기가 막히겠어. 한글을 모르고 내가 85년도에 한글을 뗐어요. 교도소 가서 그것도. 그전에는 내 이름자도 못 쓰고 형님도 알지만은 내가 좀 어느 정도 무식한 정도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교도소 들랑거리고 후회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한글을 뗐잖아. 내가. 그러면 살짝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까 12살, 그러니까 호적상 12살에 처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다 졸업 못 하신 거예요? 네, 나는 이제 내가 3학년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고향 방문했다가 첫 12살에 그러니까 뭐 이제 호적으로 12살에 징역을 간 거죠. 거기에서 검정고시도 보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안 봤어. 아니 나는 이제 뭐 사실 독방을 너무 많이 들렁거리지 내가. 징벌방을 많이 갔지. 독방에 거기서 이른바 교도관들한테 덤비고 싸우고 하니까. 그냥 그냥 말 시키면 뚜드려 패버렸으니까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쌈 자르면 최고인 줄 알았어 나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밖에서도 깡다고 쓰면 최고인 줄 알았어. 싸우면 도망이라는 게 나는 없었어요. 칼을 맞아도 그냥 안 도망가. 그 자리에서 맞았고 도끼로 여기도 맞았고 이그러졌는데도 쫓아가다 보니까 다리가 이상한 거야. 비 오는 줄 알았어.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그래서 그거 보고 쓰러졌는데 이제 수술을 했다 끝나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나는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 그러니까 아유 저 새끼는 진짜 깡다고 좋고 배짱 좋고. 근데 남들이 지금 이제 물으면 넌 진짜 배짱 하나 세상 최고야. 난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뭐 남들 다 못하는 나는 어디 가서도 나는 이 약한 사람한테 진짜는 내 쓸개를 다 빼줘. 근데 강자한테는 내가 부러지면 혀지지도 않아. 내 성격상. 적어도 뭐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이런 나쁜 짓은 절대 안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자범짓 했으면
제가 내가 자네를 보지를 않지. 그렇죠. 그리고 또 형님 성격에 날 보다고 또 아직 이 나이까지 이 세계에 있들 못했을 거고요. 벌써 그런 일 했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반성문 같은 것도 써요? 쓰라 그래요? 반성문이 글씨를 모른다니까? 아 그러면은 그럼 반성문 못 쓰셨었겠네요. 전혀 못 썼겠지. 남들이 써주지. 불러서 남들이 써준 거. 써. 그러면 근데 반성문을 쓰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반성문 계속 써낸다고 해가지고 판사들이 감경해주고 이런 게 많잖아. 그 반성문은 누가 진심으로 뉘우쳐 쓰는 반성문이라고 생각해? 100장 쓰면 100장 쓰면 거기 그거 반영하는 판사는 한두 명도 없어. 그래도 맨날 판결할 때는 반성하고 있고. 내보낼 놈들은 그렇게 해요. 안 쓴 놈들도 반성문을 받았고 뭘 받아밖에 쓴 적도 없는데. 없어. 근데 내보낼 놈은 내보내. 안 내보내는 놈들은 반성을 하나. 에? 뭐 재질이 나쁘고 이런 자는 참작할 여지가 없어서 찍는 거고 변호사나 빵빵한 산 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변호사 뭐 돈도 좀 들어간 놈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와. 왜? 뭐 나중에 판사 일명 뭐 반성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반성문 얘기를 많이 하잖아 판사들이. 왜? 내보낼 놈들 감경시키면서. 안 쓴 거요. 그냥 안 안 쓴 쓰내가 거야? 읽는 거예요. 그냥 내보낼 면목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형님 다 멘붕할 때 두드려 패잖아. 그것도 똑같아. 아까 자꾸 그 얘기를 해. 아니 그 면목이 있어야 거 아니야. 내보내 면목 없이 어떻게 내보내.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찍을 놈들은 또뭐 아무래도 찍어. 그냥 사실 돈 있는 놈들이 진역 살지 돈 있는 놈 진역 안 살아요. 막말로 해서 그런 불리한 있잖아. 부분이 있지. 뭐 변호사. 옛날에 그 뭐 이제 지금 진짜 오래된 정제파 사건 같은 거 있잖아.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최대 그 회장의 조카야 갖고 그 혈흔이 다 나고 차에서 다 나왔는데도 뭐요? 무죄 받았잖아. 그 영원한 미수 아니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한 숙제지. 거기서 난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뭐 이때 동부지검 그 양반이 옷 벗었는데 그 사람 듣고 나중에 이제 무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뭐냐고 뭐 이제 여태까지 사건이 뭐라니까 뭐야 벌써 몇십 년 나 어렸을 때니까 그 사람이 뭐야 자기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했잖아. 총 재산 다 털어서 무죄 밝히겠다고. 돈 갖고 무죄지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그 했어 봐. 딴 살인 것까지 또 안고 가야 돼? 너 저것도 죽인 거지? 응? 투옥도 이 새끼야 그냥 죽였다 그냥 어차피 너 들어가야 하니까 안고 가는 거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 건 맞아요. 진짜예요. 그거는 힘없고 약한 사람만 지금도 아무리 뭐 좋아졌다 하지만은 그건 여전해요. 나는 내가 지금 이제 솔직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나와갖고 근데 나는 이 진역도 97년도 사건 갖고 아니 그 알아. 네. 알죠? 이번에 구속됐어. 되게 한참 97년도 있다가 사건을. 그게 10년 된 사건을 왜 엮어갖고 안 엮일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딱 하고 뭐 억울하죠. 그걸 상고까지 하고 다 하고 뭐 재심하고 다 했는데 그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이 돈이 있고 그 살겠어. 또 뭐 증인들도 다 있어. 그런데 왜 넌 전과 있잖아. 넌 그런 조직이잖아. 그런 부분은 나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나도 말단 형사 하면서도 돈 있고 백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눌러가지고 형사 눌러가지고 적당히 빠져나가려는 새끼는 아주 죽여버렸어 나는 거는. 그래서 저 형님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네, 저 일부러 저 공휴일 날 나와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맹 못 쓰게. 아니 밤새도록 수사하고. 형님이 어느 정도 밥이냐면 형사 자기 과장하고 싸워. 18년 찾으면서 이게 밥이지 뭐야. 그래 이게 사실 이제 복순이 같은 이 형사분이 드물지요. 되게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뭐 내가 형님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저 형님 때는 이제 그 경찰하게 특강 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첫 한마디가 내 2시간을 특강하면서 처음에 안 한 그런 특강도 무식한 새끼가 올라 뭐라 했어. 그러나 내가 첫 마디가 뭔지 알았어요. 내 평생 짭순 이렇게 모아는 건 처음이라고. 많이 보는 건. 중앙경찰학교 한 700명 모였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모여있는 서부가. 경찰 처음 봤지. 네. 짭순이는 여기 여성
내가 첫 서두가 그래서 그때 내가 한 600명 강당에 모였으니까. 당사에 올라가서 첫 마디가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 평생 범죄자로 살면서 예? 이 짭새 이렇게 많이 모는 거 처음 봤네. 거의 다 빵 터졌겠다. 뭐 나는 내가 내가 이제 거기서 서두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적은 것도 없고 내 경험담을 여러분한테 내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얘기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내가 거짓말이고 말문이 안 막히면 진실입니다. 진실은 말문이 막힐 수가 없어요. 내 경험담 얘기인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짭순이 짰어도 잘 들어. 처음에는 자네들이 나를 무서워해. 처음에 순경들이 오면. 그러나 일선에 딱 들어와갖고 1년 되면 내가 니네들 무서워해. 사실이야. 니네들은 나를 잡아놓을 사람이고 나는 그때는 니네들 약자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항상 그래. 예? 에이, 내가 여기 교수니까 우선 뭐 교수를 이렇게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나는 범죄자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가끔 마음은 좀 내가 못된 짓 하면 좀 흉측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어디 시에서 오락실 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단속이 됐다고. 그래서 갔어. 근데 뭐 그때는 훨씬 다 유착하고 뭐 이렇게 다 아는데 갔는데 아유 그래서 뭐 단순하지. 뭐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순경이 발령받고 내가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야. 그 순경이 처음 받아갖고 하는데 나한테 옆에서 혹시 교수님 아니세요? 홍 교수님? 개뿔땡 교수야. 아는 척하지 마. 내가 그랬잖아. 범죄는 그냥 봐주라고 한 번씩은. 그게 나를 왜 주는 거야? 근데 뭐 그 쫄다고 뭘 봐줘? 봐줄 수가 있나? 안 되는 일이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명하면 나이트 한 번씩 놀러 와. 그래서 참 놀러 내가 근데 이제 나이트클럽 했을 나이트클럽 했을 때니까 놀러도 오면 내가 잘해주고 해서 나는 그 600만 어떻게 다 기억해? 걔들은 나를 기억하지. 응? 저 새끼가 그래도 우리 강의한 놈인데 일단은 시원시원하게 뭐 이제 내 나이트에 놀러 뭐 술도 그냥 주고 뭐 먹고 가 그냥 괜찮아. 대신 사람아 한 번 알면은 영원히 알자. 그냥 하찮은 걸로 서로가 이용만 안 하면 된다. 응? 나는 니네들 이용할 수도 없고, 근데 니네들 나한테 이용 당할 수도 없다. 왜? 짭새는 오래 갈수록 늙새가 되는 거야. 징글징글해갖고. 진짜로. 그게 현실이야. 내가 그때, 형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 중앙경찰학교에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최초였어요. 내가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수감 생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손발 씻고 교도소 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조직 세계는 이렇다는 얘기, 이런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본인이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손발 씻었으니까 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한번 도와달라고 내가 부탁하겠다 그랬더니 아직 이 친구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그 경찰학교 교장부터 시작해서 각 과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김 교수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그 속된 말로 빵집이 불러다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시키는 저런 미친놈의 새끼라고 내 욕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밀었어요. 근데 그럼 막 사인도 해달라고 막 진짜 그막 이렇게 인터넷 막 올려갖고 근데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짭새하면서 돈 안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없어. 내가 이제 복수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때도 복수님 막 뭐라 했어. 저 형님이 밥이다. 진짜 내가 욕도 많이 한다. 형사 되려면 저 사람처럼 하라. 에이. 그냥 봐줄 때는 저렇게 시원하게 먹지도 말고 봐주고 존나게 팰 때는 그냥 존나게 패버리고 이제 먹 대신 패는 걸로 가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뭐 힘없고 나도 청백리는 아니지만 힘없고 약한 사람 비틀고 짜고 사건 가지고 장난치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서 돈 처먹으면 안 되지. 그건 구속감이지. 나쁜 놈을 시키지 경찰이. 나 뭐 술 한 잔 먹을 수 있지. 예, 술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기분 좋게 술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칩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나도 형사반장하고 뭐 형사계장하고 수사과장 했지만 자 새끼들 딸려 있으니까 회식은 한 번씩 시켜줄 때 대학 선배 아는 선배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애들 회식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한 거 있어요.
그런 건 사실 그런 건 나쁜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 보면서요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을 겪어봤잖아요. 뭐 진혁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 하고 뭐 동네 북처럼 갔으니까 이 형사가 집어넣고 저 형사가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참 그 사람들 마음도 알겠고 근데 그런 건 나는 이제 이 형사들도 그건 나쁘다고 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 인간적으로 야 술 한잔 먹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느 내가 검사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검사님은 그 다 검사님만 친구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반문을 하니까 그래 난 다 커면 밥도 그럼 검사하면 안 먹어요? 부인도 검사고 아들도 검사겠네. 그랬더니 너 이 새끼야 누구 약 올려? 그러니까 아니 검사만 밥 먹는다 뭐 그럼 다 식구가 다 검사야? 그게 아니거든. 검사도 배고프고 저도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검사도 옆에 의사도 있을 거고 양아치도 있을 거고 거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저 사람은 씨발 검사들은 족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먹게? 그냥 검사들은 밥 쳐먹으면 응? 누구하고 살아? 검사하고만 살게? 그건 아니거든. 이 사람 나는 그래요.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나는 뭐 거지도 사귈 수도 있고 양아치도 사귈 수도 있고 아, 그럼. 다 사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비록 나는 학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아는 건 지연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모르겠지만 뭐 친구 별다른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많아요. 동생 친구 저 별다른 친구 있지. 내가 알지. 별다른 그 뭐 태국에 간 대사관 쪽에 간 사람도 있고. 아 그 별이 그 별은 아니죠? 진짜 별. 진짜 별. 내 옆에 별은 너무 많고. 그 별을 말고. 그래 이제 아니 그거는 별은 30개. 내가 가면은 내가 움직이면은 나 혼자 움직여도 번쩍거리는데 맨날 봐. 밤하늘에 다 별이야. 그렇지 밤하늘에 다 별이지. 말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그 별 말고 진짜 진짜 알아. 우리는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범죄별. 그 친구 알지. 대령 때부터 내가 알지. 네, 그리고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친구 많은데 내가 이제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이라는 게 사람을 사귀면 놓지 말자.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좀 손해 보자. 그런 마음 갖고 사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또 뭐 진짜 직업으로 구별할 것도 아니고 그 진짜 아까 했던 말 중에 검사가 그럼 다시 검사 식구들만 있느냐. 그 얘기했다가 존나 욕먹었어요. 그 검사한테. 너 이 새끼야 누구 장난쳐? 너 나한테 들고 장난치냐 해서 아니 그렇단 얘기예요. 왜 나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밥 먹어? 이제 그 사람들은 나하고 유착된 형사들 잡아 부르려고. 그렇지. 잡아놓으려고. 형사들하고 밥 먹었냐 술 먹었냐 술 먹었냐 절대는 거는 먹은 적도 있죠. 아니 저 갑자기 그 진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고 제가 어떻게 그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편견을 갖고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저 와이프도 있지만은 참 우리 와이프하고 나가면 야 어떻게 저런 새끼한테 저런 여자가 있을까? 아니 늘 그랬어. 아니 진짜 딱 늘 들어오시면 그랬어.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재수 씨하고 같이 오셨는데 진짜 나는 이제 아까워. 재수 씨가 아까워. 얘 아니야. 나는 우리 이제 뭐 나는 와이프한테 난 처음부터 딱 까놓고 했어. 나 결혼 몇 번 했고 이해할 거 하고. 난 다 알아. 알죠. 형님은 잘 알지. 그 재수 씨도 내가 다 알아. 모두 뭐꼭그 부주라도 하니까. 결혼식 저 비용 그 부주돈 꽤 많이 줬어. 안 하면 내가 매일 전화하고. 야, 뭐 치운 거 그거라도 붙여야지. 그거라도 붙여야지. 안 왔으면 형님 돈 붙여요. 안 왔으면 돈이라도 붙여야지. 축의금. 축의금 붙이라고. 근데 장가를 너무 자주 가더라고. 형님 자주는 안 해. 오늘 서로가 폭로자이신 것 같아. 근데 하나같이 미인이야. 이해가 안 가. 우리 왜 그럴까? 자꾸 나또 4번이나 나 3번인데. 3번이지 3번. 응, 3번이요. 세 번인데? 근데 4번이라고 자꾸 우겨. 3번이야. 근데 한 번은 그 여자가 그냥 혼신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의뢰 이제 진역 가버리면 헤어지는 거지. 이 면회를 거절해버려 그냥. 자꾸 오다가 안 와버리면 사람이 그 안에서 돌아버리는 거야. 면회 오다가 안 오잖아?
고무 이 씨발 별 생각 다 이거 고무를 짝짝 신었나? 뒤집어 신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오면 사람이 거기서 이 정신이 창낭증이 생겨버려. 잠을 못 자. 면회 오는 날짜가 하루에도 안 오잖아요. 그럼 이틀 안 와, 3일 안 와. 그러다 뭐 한 달 있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쌓이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사고를 치는 거야. 짜증은 나고 면회는 안 오고, 응? 와이프 생각은 하고, 애들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쳐버리는 거야. 에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니까 에이 님이 그냥 독방이나 가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내가 살면서 10몇 년을 여자가 면회를 왔어. 근데 1년 6개월 내고 면회가 딱 끊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이제 작업반장에 있던 사람인데 여자가 이제 바람 나버린 거야. 10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어? 오빠라 좀 오래 했네. 예, 오래 했죠. 근데 그런 여자가 1년 6개월을 못 참고 근데 한 있으면 갖추러 먹고 나갈 사람인데 바람을 피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가갖고 남자를 또 죽이고 돌아 버렸어. 에이. 그 여자 바람 핀. 그런 딱 나중에 들어가니까 나 살고 있는 또 들어와 있는 거야. 10년을 살고. 저 그 사건 아는 것 같아. 예. 들은 것 같아. 예. 아니 그 안 사람 알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작업반이 웬일이에요? 어? 어떻게 된 거니까? 그때 이제 노란 딱지 살인범들 노란 딱지 너한테 딱 달고 들은 거야. 또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슬픈 일도 많고 진짜 뭐 면회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여자가 막 편지를 이렇게 읽고 뭐 그 사형수들한테 막 편지 오잖아요. 그 살인한 사람들한테. 한번 내가 그런 편지를 한번 읽어봤는데 살인한 사람한테 지 와이프가 보냈는데 와이프가 얘가 면회를 거절을 하는 거야. 그냥 얘는 자기 아내 면회를 왜 나는 사형을 받을지 무기를 받을 텐데 네가 자꾸 면회 오면 너 살아라. 너 나 면회 오지 말고 그냥 면회 오면 거절하면 하루 종일 창문을 보고 우는 거야. 내가 그걸 슬피 우는데 그걸 보고서 울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에 죽을 그 여자가 이걸 읽어봤는데 왜 나를 면회를 거절하는지 나한테 애하고 살 용기를 줘야지 왜 자꾸 희망을 꺾냐고. 당신이 거기서 희망을 줘야 난 이 애하고 사는데 그 편지를 보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니까. 왜 답장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답장을 보는데 내가 무기를 살지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오면 나중에 당신 상처 나 상처 내가 당신이 면허하다가 예를 들어서 애가 커갖고 당신 못 살고 애하고 떠난다면 나는 지금서부터 당신을 포기한 게 낫지.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포기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내가 몇 년이 지나면 잊혀지게끔 떠나줘라. 여기서 살다 보면 잊혀질 테지. 막 그런 편지도 왔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참 방이 분해져요. 면회 갔다 와서 막 울고 그러면 참 마음이 좀 아무리 독한 놈들도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왜 그런 죄없으면 형님은 어떻게 형사생활 하려고? 아니 나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형사들 몇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손발 씻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예를 들어서 타니. 지금은 우리 이 아우가 어디죠? 거기가 그 우정하는 데가 농장 의정부시 자일동입니다. 자일동 그 의정부에서 포천 넘어가는 축석고개 축석고개 가다가 우측편으로 자일동 있죠. 오른쪽으로. 거기서 지금 산속에서 우리 와이프와 자일농장 자일 자일농장 자일동이라고 있어 거기. 자일농장 거기서 농장에서 뭐 이제 제 와이프하고 이제 뭐 식당도 하고 닭도 팔고 뭐 수영장 토종닭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캠핑 하고 있습니다. 캠핑하는 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죠? 그 텐트 치고 하는 건가? 지네들이 와서 이제 텐트 치고. 그러니까 텐트 칠 수 있도록 그 마당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네, 만들어놨죠. 털을 닦아놓고 본인들이 와서 지네들이 와서 텐트 치고 거기 물 뭐 이런 건 다 거기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 얼마씩 받는 거예요? 캠핑장은? 하루 치는데 뭐 많이 받으면 안 오니까. 많이 받으면 안 오니까. 이제 하루 치는데 3만 원. 3만 원.
그리고 뭐 그 편의시설은 뭐가 있지? 뭐 또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밥에 먹고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뭐. 그 주변 경관은? 죽이죠. 어. 네, 그거는 딱 오면은 사람들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 천국이. 의정부 진짜. 자일동 쪽에 나도 의정부에서 오래 살았는데 네, 거기 그런 데가 딱, 있나? 네, 들어오면은 저 사람하고 나가 둘만 사는 공간이에요. 아니 집이 하나밖에 없다고? 네.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돈이 없어요. 비싸면 안 오니까 싸고 시설 아무것도 없던 그리고 근데 풍경 정말 풍경 하나 갖고 오야 돼. 우리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자일농장? 예. 자일농장? 예, 그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인터넷 치면? 하나가 내가 자신 있는 거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 개뿔대기나. 그냥 오면은 그냥 뭐 이제 그냥 너무 경치가 좋고 양말레에서 그냥 폐병 걸리는 데는 바로 나. 그리고 차 주차할 공간은 충분히 있고 한 200대는 돼요. 200대? 아우 엄청 넓네. 그럼 총 몇 평이나 돼? 3,200평인데. 아우 뭐야 그럼 완전 뭐 광해하네. 그건 남들 거고. 남들 거고 내 건 한 1,700평. 그래도 엄청난 거네. 그것도 전세. 내 건 한 평도 없어. 그냥 거기다 묻어갖고 그냥 저 사람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식당은 재수 씨가 하시고 내가 해요. 요리 잘해. 예, 음식은 음식 잘해. 내 음식 그러면 맛을 보면 두 번. 토종닭, 예, 오리. 오리 예. 한번 가야 되겠네. 오셔야죠. 그리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오셨잖아. 내가 이제 방송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가야 오시면 돼. 내가 이제 노후에 거기 텐트 하나 쳐줄게 와서 사세요. 나 텐트 치고는 못 살겠고 거기 또 수영장 있잖아. 수영장 여름에. 수영장도 있어요. 네, 수영장도 있는데 그냥 이제 내가 들어가서 애들 거 그냥 뭐 수영장에보다는 이게 뭐 돈 안 받아요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와서 놀고 애들 놀고 텐트 치는 사람들이 와서 놀아라. 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어른 수영장 애들 수영장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다 그냥 이제 해놓으셨 넓어 그건 넓어요? 그건 넓냐고 수영장은. 뭐 형님 왔다 갔다 하면 해요. 형님 와서 그 정도 선? 예, 형님이 그냥 수영 쳐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면 돼요. 그건 안 돼. 꽤 큰 거 그럼 같은데 꽤 큰 건데. 형님이 키가 크니까 한 번에 가겠다. 그러면 요만하구나 목욕탕 같구나. 아니요 형님 한 200평 돼요. 200평이면 그 수영장 뭐 엄청 크네. 여름에 수영 많이 왔어요? 거기? 많이 왔는데 망했어요. 이 태풍 때문에. 맞다. 내가 뭐 하면 맞아. 태풍이 왔구나. 주말에 손님 올 때 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지랄이. 그 이제 가을이라 그건 틀렸고. 가을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태풍에. 그러네. 무슨 내가 이제- 뭐 하려고 뭐 이렇게 방해가 심한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밤하고 도토리만 죽고 있어. 밤도토리가 많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고 텐트는 한 몇 개 정도 칠 수 있어 거기. 지가 치고 싶은 대로 쳐도 돼요 거기는. 한 100개 100동 칠 수 있겠구만. 어떻게 보면 더 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캠핑 가시는 분들 거기에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전화번호를 한번 읊어줘요. 자일농장 자일농장 여보 몇 번이지? 내 머리가 빠가라. 031-846-7993서부터 4까지. 그 자일농장 예. 인터넷 들어가면 자일농장 치면 나오고 나와요. 거기 우리 구독자분들 그 가을에 밤도 죽고 도토리도 죽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야 공짜로 줘. 공짜로 하도 주선한 거 많아갖고 오면 그냥 한 바가지 줘. 형님도 오시면 내가 주려고 님 아니 댕겨놨어. 줍는 맛이 있지 줍는 맛이. 그러니까 거기 다야 다. 와서 텐트 치시고 주말 같은 때 이렇게 바람 쐬시고 그러면 공기 딴 건 내가 잘 안 할 겁니다. 거기 오면요 나가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진짜 단풍 딱 드는 단풍 들으면 가을이잖아요. 가을 되면 기가 막히겠네. 뭐 기막힌 사람만 와요. 못 알아듣는 사람만. 게다가 밤하늘에 막 별도 되게 많고 별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별을 못 보잖아요. 네. 별 못 보지. 우리는 별이 떠 있어 항상. 뭐 나도 아니, 본인이 또 30개나 되니까. 하고 이제 아니 왜냐면 저 아시는 분 중에 진짜 그 별 그 천체 만안경 들고 같이 저 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별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이 내가 이제 나도 이렇게 이제 시내 살 때는 몰랐는데 거기 가서니까 그러니까 별이 진짜 많아. 네. 별을 보면 사람이 또 달라져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나는 낚시하러 가가지고 파로 같은 데서 이 밤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 뭐 낚시는 솔직히 이제 뒷전이고 맞아요. 그 별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지나온 세월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얘기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거든요.
별 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낚시 보냈는데 내가 낚시를 했는데 낚시하는데 진짜 힘들 때 저 사람하고 아무 이제 그때 당시에 진짜 난 뭐 개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끼니도 힘들 때 저 사람하고 낚시만 다녔어. 왜? 도망 다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수배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래서 저 사람 낚시 가르쳤는데 도망 다니다 힘들어서 내가 자수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낚시를 했는데 너무 사람이 힘드니까 이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냥 아유 여보 저 사람한테 여보 나 잠시 들어갔다 올게. 할 수 없다. 들어가야지. 좀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기 이제 자율농장 가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처음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서 여보 들어가자. 사람이 없을 때 이 시내에 있으면 추접해지고 건달도 인원 때 그래, 떠날 자리를 알아야 돼. 저 사람이 건달인데 참 멋졌다. 남한테 기억에 남어야 하고 동생들한테도 참 저 사람은 우리한테도 피해 안 주고 선배들한테 피해 안 주고 참 멋지게 떠났구나. 다 거기 있으니까 아 형 진짜 멋집니다. 뭐 내가 어떻게 사는 걸 걔는 모르지. 그냥 거기에서 멋지게 와이프하고 사니까 참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나 저기 감춰놨나 멋지게 산다 소리는 그건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고 그냥 그걸 떠나니까 저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아니 진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너무 진실되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되게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리고 네. 내가 뭐 사람이 아니 뭐 거짓말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거짓말도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을 숨기려고 거짓말은 나는 안 해. 아니 그래서 아까 폐병도 난다 그러셔가지고 너무 공기가 좋다 그래서 네. 공기 좋은 네. 진짜 좋아요. 네, 왜? 경치도 나는 좋다. 누가 우리 진짜 집이 한 채 또 있어요. 내가 사는 집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아픈 사람이 오면 내가 거짓말이라 한 1년이면 다 날 것 같아. 거기가 그렇게 좋아요. 산책에 한 바퀴 아침에 있나면 좋고 또 내가 또 잘 먹여요. 네? 누구 오면 죽지 그렇지. 않게 먹여주니까 음식 먹여줘. 또 여기 식구분들이랑 한번 가기가 우리 저 사건의뢰 팀 캠핑 한번 가야 되겠는데 언제? 한번 오세요. 오셔갖고 힐링도 한번 하시고 또 별 구경도 하시고. 오늘 와서 사실은 이 아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건지 뭐 여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우가 지금 한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숨김 없이 다 한 얘기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각각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는 한 번 정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었고 아우가 지금 이 조직 생활하고 이제 자기들은 생활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예. 조직 생활하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는 뭐 진짜 속된 말로 이제 떠난 사람 입장에서 그들이 우리 아마 저 사건 의뢰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들한테도 한마디 해주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으네. 저는 뭐 오늘 이런 자리가 형님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참 꺼렸어요. 거북스러웠겠지. 또 나가면 전국 원만 건달들을 또 나 얼굴 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 선배나 후배나 다 알 거고. 그러니까 아까 형님 말대로 뭐 자칭 전국이라면 전국인데 네, 이런 걸 또 여기 와서 이런 걸 한번 또 밝히고 싶었었고 형님이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봤고 근데 지금 뭐 누구든지 그래 내가 이 얘기해서 깡패가 안 들림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나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건달 할 것 같으면 해봐라. 해보고 내 말 듣고 100% 후회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쥐어요. 1000만 명이 건달 사람은 999만 명이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잠시는 좋을지 몰라요. 내가 조직에 있으니까 남들한테 가다워 시키고 나를 무서워하고 사실 한 사람으로서 무서워하는 건 없거든. 조직이 무서운 거지. 그렇죠. 하나씩 완타찍 가고 존나게 맞아. 그다음에 깡패들이 맞아. 근데 왜 걔를 못 건드냐? 조직. 그게 조직이 뭔지. 걔들 달라붙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요. 어깨에다 훅갓이나 집어넣고
배때지 띵 내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집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누군데. 지가 누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족도 아니야. 경찰 앞에 가면 그냥 죄인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마음 갖고 있거나 깡패 생활을 뭐 나도 그랬지만 좀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들 애들은 그래 뭐, 생활 시켜달라고 우는 애들도 있고 생활하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내 생활을 이건 아니구나 이건 헛된 꿈이구나 이런 세계는 없구나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외국처럼 뭐 마피아나 뭐 야쿠샤 우리는 그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어도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될 수도 없고 또 그 조직 자체 우리나라 조직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내 도리가 사는 게 이 깡패들 부러워할 거 없고 조직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 부모, 내 형제, 내 와이프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니까 편해요. 가끔은 뭐 이렇게 성질도 죽일 때도 있지만은 죽이고 나니까 돌아서면 편해요. 이게 그래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꿈을 꿨다면 빨리 한순간에도 접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는라고 봅니다. 아이고 오늘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내 부탁 때문에 우리 아우가 할 수 없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고생했어요. 괜히 아유, 내가 고맙습니다. 중간 중간에 눈물 나고 목 메이고 그랬었어. 근데 저 진짜 꼭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가신다고 하시면 언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내가 아까에도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고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쌈만 알고 깡다구 쓰고 배짱만 주면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한글을 알고 깨다 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한문도 많이 쓰잖아.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은 뭐 다 떠나서 많이 배우면 배도 책을 많이 보고 내가 지금 타임머신이 돌아간다면 진짜 열심히 인원생활 적고 이런 게 아니 생각지도 않은 진짜 공부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좀 하고 몰랐던 거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너는 참 똑똑한 놈인데 머리 좋지. 너 같은 머리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배워서 또 너는 못 배워서도 네가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니, 내가 감동이야. 이 동생이 언젠가 한번 딱 나오더니 문자를 나한테 떡 읊더라고. 형님,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와서 흔들고 그 문자를 그 한자 그거 내가 지금 모르겠어 옛날에 이제 누가 우리나라 서울시장 나왔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자를 정의, 수유, 풍물지라는 말을 딱 쓰더라고요. 그 그래 지금도 기억하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뿌리를 풀이하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으나 바람이 와서 흔든다는 얘기죠.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남이 와서 흔드는 거지 바람이 안 불면 나무가 흔들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거를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나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 얘기부터 하더만. 제가 왜 그런 이제 이렇게 이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하면 참 거기에 뜻이 다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이걸 우리 내가 이제 그걸 막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보면 이 뭐라 할까 그런 데를 많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기에 삶이 있구나. 옛날에 삶이 여기에 삶이 있구나. 그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을 잘 만나야지 기잖아요. 뭐 황후가 유방이 한신을 만나서 통일을 하듯이 황후가 한신을 안 버렸으면 유방한테 패할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생겼다고 해서 또 못났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고 나한테 온 사람은 나는 그래요. 내자 무저 거저 물주라고 가는 사람 안 말리고 오는 사람 안 잡고 그냥 오는 사람 오는 대로 받고 가는 사람 가는 대로 보내주고 좋게 세상을 그렇게 살았은 그런 철학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사건 의뢰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 의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한마디 해주고 가시지. 예, 제가
유튜브를 저는 몰라요. 모르고 이제 형님 때문에 보기 시작하는데 뭐 저는 그런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나한테 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제 그 형님 때문에 보고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때문에 봤는데 참 유익한 방송이고 솔직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몰라 저는 내가 여기 나온 건 뭐 책을 읽고 뭐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복순 형님 진실된 분이고 제가 겪어본 중에서는 진실된 분이고 존나게 맞았어도 피해는 안 합니다. 끝까지 찌르고 가는구만. 아니 저는 아까 더 궁금한 게 뭐였냐면 나오시면 항상 밥 사주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무슨 밥을 사주셨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뭐 설렁탕도 제가 먹고 뭐 고기 온다 삼겹살도 사주고 아, 그런 거지 잘 뭐. 미견이나 사고 자르고 또 빵. 이런. 아이고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재수 씨하고 언제 또 가실 건가? 아, 반드시 내가 거기 갈 거예요. 예, 한번 저 시간 나면 들리시고 네. 또 병 들리면 오세요. 그러면 저는 가슴으로 오늘 한 2번 정도 싱쿵싱쿵한 게 있었어요. 제가 참 인생 살면서 진짜 진실된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가슴이 찡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선생님 통해서 한 2번, 3번 정도 정말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참 깨우쳐 주시는 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때 이제 참 내가 이제 형님 때문에 뭐 그 뭐죠 연습한 거 그거 뭐 깜빵 그것도 이제 한 3-4시간 인터뷰하고 나 진역 가니까 그게 히트 치더라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 저 그거 형님 드라마 때문에 너무 재밌게 그 드라마 내가 그 자문해서 자문 연결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내가 그렇구나. 요즘에 다시 나옵니다. 제 방송으로. 그래요? 네. 그거를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작가 쪽에다 해서 이 친구가 6명이 왔더라고요. 6명 갖고 이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내가 진역 가니까 그게 이제 히트 쳤더라고. 원다시 이제 교도소 갈 일은 없을 거고 예, 재수 씨하고 나는 아주 진짜 이쁘게 네. 이제 잘 노년 멋있게 사는 거 내 지켜보고 싶고 에이, 형님. 나도 이제 가끔 들릴게. 들리셔야죠. 이제 뭐 형님한테 맞을 짓은 안 하니까. 그럴 일이 없지 이제 때리지도 못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